저는 전통공예연구소에서 10년간 한국의 목공예를 연구해온 박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와 작은 나무 조각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죠. 80세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과정을 말이에요. 한 편의 짧은 영상이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언어는 달라도 진정성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감동을 느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작은 것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 말이에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무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소 전국의 작은 마을들을 다니며 전통 공예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날도 경북 안동의 한적한 마을을 찾았죠. 오래된 기와집들 사이로 걷다가 작은 작업장에서 나오는 대패 소리를 들었어요. 김제구 할아버지를 처음 뵌 건 그때였어요. 80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나무를 만지고 계셨죠. 등이 조금 굽으셨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작업장 한켠에는 작은 작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전통 정자 모형, 소박한 솥대, 정교한 거북선까지. 모든 작품에서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정직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저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할 것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의 손에는 몇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손주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와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작품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겠니?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물어봤어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저는 민수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죠. 괜찮으시면 촬영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할아버지는 별로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평소처럼 작업하시면 된다고 민수에게 말씀하셨죠. 민수는 신이 나서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하셨어요. 나무를 고르고 대패로 다듬고 조심스럽게 형태를 잡아가셨죠.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명상하는 것처럼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작은 거북선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민수는 중간중간 감탄사를 연발했죠. 우와, 대박. 이게 진짜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나무 안에 원래 있던 걸 꺼내는 거란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구경 오셨어요. 제구야, 또 나무 깎나? 뭔 재미로 그렇게 매일 하노? 할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지요. 촬영이 끝나고 민수가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할아버지의 집중된 모습과 완성된 작품이 잘 담겨 있었죠. 이거 정말 올려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날 마을을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소박한 영상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기법을 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민수가 영상을 올린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목공예라는 단순한 제목으로 말이죠. 처음 며칠간은 조용했어요. 가족과 친구들 몇 명이 좋아요를 눌러준 정도였죠. 그런데 일주일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목공예를 공부하는 한 학생이 이 영상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댓글과 함께 자신의 커뮤니티에 공유했죠. 저는 민수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할아버지 영상을 보고 있대요. 댓글도 여러 언어로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했어요. 언어는 달라도 아름다움은 통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스페인의 한 목공예 애호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영상을 소개했어요. 이런 순수한 기술을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그 글이 다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어요.
이탈리아에서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반응했어요.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댓글을 남겼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했어요. 프랑스의 한 박물관 큐레이터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전통 기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죠. 유럽에서는 이미 사라진 방식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000명, 10만 명을 넘어서더니 어느새 100만 명에 가까워졌죠. 댓글들도 정말 따뜻했어요. 할아버지의 집중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덜란드의 한 예술가는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기계가 모든 걸 대신하는 시대에 이런 손기술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김할아버지는 이런 반응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손주가 뭔가 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계셨죠.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를 만지고 계셨어요. 영국에서 목공예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긴 댓글을 남겼어요.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것들보다 이 할아버지의 자연스러운 손놀림에서 더 많은 걸 배운다고 했죠. 노르웨이의 전통공예 보존 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런 귀중한 기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먼저 의견을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매일 댓글을 확인하며 신기해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칭찬하고 있다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별일이네.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서면서 국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마을의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죠. 해외 방송국에서 직접 취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럽방송연합의 한국 특파원이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죠. 저도 함께 동행해서 통역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마크 톰슨이라는 기자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중년의 신중한 분이었죠. 할아버지의 작업장을 둘러보시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섬세한 기법을 손으로만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톰슨 기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죠. 중간중간 질문도 했어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익히셨나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답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나무가 좋았어요. 보고 배우고 해보면서 조금씩 늘었죠. 특별한 건 없어요. 톰슨 기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분명 특별한 일이라고 했죠. 동네 할머니들이 신기한 듯 구경 오셨어요. 외국 사람이 왜 왔노? 제구가 뭘 했길래? 할머니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동네에서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으니까요. 톰슨 기자가 할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오랜 세월 나무를 만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 손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니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업 과정을 촬영하면서 톰슨 기자는 계속 감탄했어요. 기계 없이 이렇게 정확한 치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했죠. 유럽에서는 이미 잊혀진 기술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거북선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톰슨 기자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예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했죠. 그리고 철학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톰슨 기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했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런 순수함을 지키고 계신다는 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유럽 방송국에서도 취재팀을 보냈어요. 모두들 할아버지의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철학에 감동했죠. 돈이나 명예와는 상관없이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 모든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평소 하던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는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의 마음가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요. 아시아 지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전통 문화의 보존과 전수에 대한 특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민수는 점점 자랑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할아버지와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손주와의 시간을 즐거워하셨죠. 해외에서 작품 구매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구 지역의 한 미술관에서 정식으로 구매 제안을 해왔죠. 작품 하나에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할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유럽의 한 개인 컬렉터도 연락을 해왔어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작품을 양도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거절하셨어요. 돈을 받는 순간 작품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저는 왜 안 파시는지 더 자세히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이 작품들은 제 마음을 담아 만든 거예요. 마음은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도 팔지 않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할아버지의 태도를 더욱 주목했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런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보도했죠.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북유럽의 한 박물관에서는 전시 제안을 했어요. 작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서 전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이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어요. 민수가 안타까워했어요. 할아버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돈도 많이 주겠다는데. 왜 안 파세요?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 한 번 작품을 판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는 작품을 팔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해요. 대신 정말 소중히 여겨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선물로 드린다고 하셨어요. 저도 작은 솥대 하나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해외 컬렉터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을 담아 만든 것은 마음으로만 나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언론에서는 할아버지의 이런 태도를 더욱 칭찬했어요.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상업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평소처럼 조용히 나무나 깎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런 순수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 여러 번 찾아뵀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나무를 만진 건 8살 때였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작은 대패를 몰래 만져봤다가 시작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전쟁 후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에 나무 하나라도 아껴 써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나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손으로 배운 것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나무에서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승은 마을의 옛 목수였다고 하셨어요. 그분도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보고 따라하게 하셨다고 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마을의 모든 목공일을 혼자 담당하셨다고 해요. 집 짓는 일부터 가구 만드는 일까지 정말 바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보람찼던 시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목공일을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가족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가구를 쓰는 게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만든 책상에서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계가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시절도 있었다고 해요. 많은 목수들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났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나무를 놓지 않으셨어요. 기계로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할아버지만의 철학도 들려주셨어요.
나무는 살아있었던 것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작업해야 하고 나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작품을 만들 때도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생각하면서 작업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성을 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패작도 많이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들이 더 나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무도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리는 법인데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민수 같은 손주를 보면 희망적이라고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작업을 신기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더 알려지면서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연락이 왔고 지역 문화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작품을 파는 대신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만의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계획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작은 목공방을 만들어서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돈을 받고 가르치면 마음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빈 건물을 제공해주고 기본적인 도구들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공방 이름을 짓는 것도 할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손끝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손끝학교라고 지으셨어요. 기술보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첫 수강생 모집 공고가 나가자 정말 많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했죠. 모두 할아버지에게서 진짜 손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는 수강생을 선별할 때 특별한 기준을 두셨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무를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만 뽑고 싶다고 하셨어요. 면접을 보는 과정도 독특했어요.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왜 목공예를 배우고 싶은지, 나무를 만질 때 어떤 기분인지 같은 마음에 관한 질문들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첫 수업이 열리는 날 저도 참관했어요. 15명의 수강생들이 모였는데 모두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어요. 첫 시간에 할아버지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나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무도 사람처럼 각각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 성격을 이해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한 수강생이 질문했어요. 빨리 기술을 배워서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급하게 만든 작품은 오래가지 못해요. 천천히 기초부터 배워야 진짜 실력이 늘어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간단한 대패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손놀림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같은 동작인데도 할아버지가 하시면 매끄럽게 깎여나가는데 수강생들이 하면 울퉁불퉁했어요.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 돌아다니시며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힘을 빼고 나무의 결을 따라서 천천히 해보세요.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몇 주가 지나자 수강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대패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느 날 한 수강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여기서 나무를 만지면서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보람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수강생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나무를 깎으면서 마음도 함께 다듬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강생들 사이에서도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나누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 언론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기술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할아버지의 철학과 가치관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 중앙방송에서는 한국의 마지막 장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프랑스 문화방송에서도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K목공예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였죠. 한국의 전통 목공예가 가진 독특한 정신적 가치에 대해 조명했어요. 독일의 공예 전문 잡지에서는 할아버지를 표지 인물로 선정했어요. 기계 문명 시대에 잊혀져가는 수공예의 가치를 일깨워준다는 평가와 함께 말이에요. 저는 그 잡지를 받아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도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온라인 댓글에는 정말 부럽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3만 개 넘게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런 관심에 대해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별거 아닌 일로 너무 과찬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자신도 조금씩 뿌듯해하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목공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손끝 학교에서 가장 어린 수강생이 되어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민수가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전 세계가 할아버지를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냥 나무 좋아하는 할아버지란다. 해외에서 전시 요청도 계속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몇 개의 작품을 선별해서 해외 전시에 보내주기로 하셨어요. 판매가 아닌 전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북유럽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관람객들이 할아버지의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감상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국내에서도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젊은 세대들이 특히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빠르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던 시대에 느림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손끝 학교에는 견학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문의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흔쾌히 노하우를 나누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으니 책임감도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봄이 오면서 할아버지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작품이었어요. 작은 나무 배 하나였는데 그 배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는 모습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무가 배로 변해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완성된 배를 보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배는 마음을 담고 떠나는 배예요. 제가 평생 나무를 통해 배운 것들을 담아서 보내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그 배를 마을 앞 작은 개울에 띄워보내셨어요. 수강생들과 민수, 그리고 저까지 모두 모여서 지켜봤죠. 작은 배가 물 위를 천천히 떠내려가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내 손은 늙었지만 나무는 아직 젊지요. 이 기술과 마음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어져 나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손끝 학교의 첫 기수가 수료를 앞두고 있었어요. 수강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어요. 처음에는 대패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수료식 날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만드신 작은 나무 펜던트였어요.
각각 다른 모양이었지만 모두에게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한 수강생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나무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기수 모집이 시작되었어요. 첫 기수의 입소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가르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해외에서도 할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문의했죠. 할아버지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남긴 건 돈보다 더 오래 갈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감동과 배움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이제 할아버지의 가장 좋은 조수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수강생들에게 기초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작업을 도와드리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손주의 성장을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지,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저에게도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작업장에서 나무를 만지고 계세요. 세상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존경스러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시작된 아름다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 기적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